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놀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한 몸장님, 그리고 멋있는 책으로 돌아오신 최설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놀심 최설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수인간 관련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수인간에서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셨잖아요. 네. 양수인간, 음수인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양수인간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니까 금수인간인가? 아니면 임신했을 때 양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플러스의 양수의 의미예요. 그리고 음수는 마이너스의 음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역과 만나면서 살아가거든요. 나, 타인, 그리고 세상. 이 세 가지 영역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마이너스인 음수인간이면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내가 플러스인 양수인간이면 결과도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인 내가 양수인간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양수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음수인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될까요? 피할수록 좋은 사람? 좀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도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음수인간의 정의는 어떤 거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일단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봤자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음수인간인지 양수인간인지, 음수인간이라면 어떤 종류의 음수인간인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음수인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치매형 음수인간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형 음수인간, 세 번째는 수능형, 네 번째는 완고한 음수인간이에요. 치매형 음수인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침해하고 내 선을 넘는 이유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드세 보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면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결정짓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 휘둘러야 내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내 땅을 조금씩 따먹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립이 됐음에도 의지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런 치매형 음수인간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요? 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안 돼. 몰라도 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을 나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먹는 그런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는 사람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치매형 음수인간을 듣고 살짝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라도 해당돼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대표적으로 이런 양상을 갖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음수인간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아까 헌신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헌신형 음수인간 같은 경우도 네. 치매형 음수인간과 마찬가지로 나를 침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많이 달라요. 진짜 상대를 위해서 침해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침해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방학 숙제가 많이 남았어요. 그걸 대신해주는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헌신형 음수인간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아이는 계속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립적이지 못한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네. 이렇게 내가 노력하잖아요. 헌신형 음수인간이 계속 노력해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점점. 그러면서 더 큰 걸 바라게 돼요. 너 이거 왜 안 해줘? 이렇게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성 때문에. 대상은 움직이지 않고 의지하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 할애하고 두 명의 인생이 점차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또 수능형 음수인간,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의 장점, 강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게 되고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걸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내가 없고 상대방만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나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만 맞추는 사람? 개성이 없어져요. 착한데 은근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고한 음수인간 또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인가요? 이분들도 수능형 음수인간인 분들하고 비슷해요. 자신의 가치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방어 기제를 씁니다.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차단해버립니다.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상대방이 조금만 다가오려고 해도 과민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호의나 호기심,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그런 식으로 나쁘게 받아들여서 결국 혼자가 되기 쉬워집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주셨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갈 수가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라고 네. 얘기하면 이런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럼요. 내가 나의 어떤 잘못된 점, 나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예전에 치매형 음수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특히 동생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터다라는 작가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남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생겼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주입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은 저를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좀 지내다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게 다른 거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동생한테 하는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고 판단하지 않기 시작했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금 동생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렇듯이 먼저 남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네가 그래서 문제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보여주는 말투를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대신해서 사용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수능형 음수인간과 완고한 음수인간 이 두 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쭉 적어보시고 내가 싫어하는 걸 쭉 리스트업 해보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리스트업이 될 때 상대방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방어할 수 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와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견고하게 혹은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수능형 음수인간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겨서 용돈을 받아 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전 재산을 왜 상대방에게 맡겨요? 용돈을 왜 받았어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나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치, 이미지 이런 걸 상대방에게 맡기지 말고 나 스스로 선택하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스스로 책임져보고 선택해보고 표현해보고 거절해보고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어떤 내면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이 어려워서 사실 오랫동안 못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패턴이기 때문에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한테 가시는 것도 때로는 답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휘리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실 인간관계 그리고 심리 꿀팁이 담긴 몸장님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도서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 동작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만 상징 동작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좋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상징 동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